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강원도의 한 국도. 봄 향기 가득한 이곳에 최근 특별한 노부부가 등장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예. 이쪽으로 쭉 해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예. 한 70대, 80대 정도 된 노인들이 예. 이쪽으로 쭉 해서 걸어가더라고요. 저쪽으로요? 네네네, 이쪽으로요.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국도를 걷던 노부부. 그런데 무슨 일인지 급히 차를 세웠다고 합니다. 뭐 어디서든지 잊어버렸는지 돈을 잊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좀 타고 가면 안 되겠어? 오다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괜찮겠어요? 네, 타세요. 아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주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걸 알면 뭐 네. 내가 뭐 돈을 찾아러 가지.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돈 좀 있으시면은 좀 빌려주면 안 되겠어? 부모님들 같아서 예. 지갑에 있는 돈을 예. 용돈 준다 생각하고 드렸죠. 내가 이거 좋은 일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이거 아주 꼼짝없이 당한 거더라고요. 놀랍게도 근방에서 노부부를 만났다는 운전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레파토리로 무려 1년 동안 수백만 원을 뜯어낸 노부부. 아들의 집에 간다고 했던 그 말도 모두 거짓이었던 걸까요? 나이 먹은 분들이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네.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1년째 히치하이킹을 하며 돈을 갈취해간 노부부. 이들은 진흥화된 부부 사기단일까요? 갈 곳 없는 노인들일까요? 노부부가 나타난다는 강원도의 한 국도. 그곳에서 어렵지 않게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히치하이킹을 시도하고 있는 노부부. 이들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예. 그 저기 네. 갔다가 예.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돈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예. 좀 내가 좀 누구 좀 차 좀 태워가서 좋겠는데.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제작진의 차에 올라탄 노부부. 이들에게 취재 사실을 밝혀봤습니다. 아니 우리 얼굴을 봐요. 우리가 사기칠 사람인가? 아 참나. 말도 안 돼 무슨 사기라니 아니, 무슨 아니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무섭게 보고 차 얻어 타고 돈 달라 그러신 게 저희가 처음이에요? 아 그럼 아이고. 처음이죠. 그러면 무슨 이게 우리가 몇 번을 이런 얘기 했다고. 저 가는데 저쪽에서 좀 내려줘요. 내려줘. 예 어서 내려줘. 아 참나 이거. 내립시다 우리. 아 이거 열어줘요 이거.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운전자들이 올린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제서야 변명을 늘어놓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데 돈 좀 줄 수 있느냐 해서 그냥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받았을 따름이지 뭐 내가 우리가 강제로 뺏을 거 있어 뭐 있어. 아니 근데 거짓말을 하셨으니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일할 곳은 없죠. 네. 먹고는 살아야 되지. 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들이 잘못했은 것 같아요. 예, 남한테 패 붙여서 죄송합니다. 아니 결국 잘못을 인정한 노부부. 갑작스러운 일에 할머니는 긴장했던 탓인지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냥 참지 뭘 아이고 뭐 내가 그랬습니다 뭐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그냥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 뭐. 아 그럼 인터넷에 다 띄고 사진까지 보여주는데 야 인터넷은 우리가 보지 않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거 자꾸 그걸 그 인터넷 하는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인터넷 알지도 못하고 우리네 고향 부모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 어쩌다 노부부가 생계형 사기꾼이 된 것인지 이들이 지낸다는 집을 따라가 봤습니다. 주인이 버리고 왔는데 우리겐 쓸만한 것 같아. 비가 올 때 비만 피우면 되는 거지 뭐 지금. 주인이 떠나버린 폐가에서 지내며 거짓말로 돈을 얻어 생활을 연명하는 노부부. 제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내가 아들을 찾고 있거든. 이 지역에 어디 산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아들을 찾기 위해 이 지역 구석구석 가보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아들은 쫓기는 몸이라고 했는데요. 부도가 나가지고 예.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아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아마 이렇게 멀리 도망 다니는 것 같아서 아니 1년을 해서 이제 다녀도
못 찾는데 뭐가 여기 있어? 아 있어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눈에 앞에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아니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잊어버리는 거야. 매일 그냥 뭐 어떻게 애미가 돼가지고 자식을 잊어버려요. 나는 한 번도 자식을 잃어버리 마음에서 지워진 적이 없었다고. 나이가 45살이 되도록 마누라도 없이 그냥 저러고 혼자 지내니 애미 마음이 아니요. 빚더미에 쫓기고 있는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해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노부부는 그렇게 아들을 찾아 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노부부의 아들 찾기에 제작진도 동행했습니다. 너 사진 있으니까 당신은 저쪽 가서 좀 찾아보시고 나는 이쪽으로 가서 찾을 테니까 각자 서둬서 이따가 봅시다. 어머니 그 무슨 사진이에요? 이게? 예, 아들 사진인데 네. 아들 저 혹시 본 사람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죠. 사진 보여주면서. 네네. 1년 동안 발품을 팔았지만 늘 한결같이 모르겠다는 반응뿐. 그 사이 할아버지는 점점 지쳐가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찾으라 그러는데 뭐 보여야지. 매일 이러고 다니니까 힘이 다 빠지고 말이야. 그래도 또 같이 다녀야만 그 마음을 좀 일해줄 거 아니야. 오늘도 뚜렷한 성과 없이 흘러만 가는 시간. 그런데 마을 구석에서 시끄러운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욕탕하는 게 무슨 대수야? 할머니 그 사람 남탕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어떡하냐고. 도둑이 취급하고 날 내쫓고 난리야. 아이, 지금 안에 들어가는 거 말만 해. 그 사람은 내가 아는 교동네 사람이니까 할머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과 비슷한 사람을 본 할머니가 급기야 남자 목욕탕까지 무단 침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나 몰라. 알고 보니 할머니는 이 지역의 유명 인사였는데요. 맨날마다 아들 내놓으라니까 아니 아들이 어디 있냐고. 아들 본 사람이 없어요. 이제 짜증이 나가지고요. 오면 그냥 막 이렇게 내쫓는 거예요. 사정이 좀 딱하시잖아요. 아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외지산 들어오면 금방 튀어나요. 아들 온 적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대. 아니야 아들 들어가는 거 내가 봤거든. 보긴 뭘 봐. 아니야, 그 근데- 해봤지. 아니야 들어간 거 내가 봤어. 근데 아까 내가 아이, 보니까 빨리 가세요. 아니 강아지 하나 들어가야 돼. 나 몰라 여기 앉아서 기다릴 거야. 아유. 할머니의 고집에 할아버지도 어쩌지 못합니다. 결국 목욕탕 주인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드릴게. 우선 좀 편한 대로 좀. 네. 아이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신고가 접수된 거니까 할게 있나? 아 몰라 찾아봐야지. 나 모르겠네. 가벼운 훈방으로 끝날 것 같았던 소동. 그런데 신원 조회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 성함이 박민수 씨 맞나요? 네 맞아요. 아드님이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하시는 걸 혹시 알고 계셨어요? 아니 언제 실종 신고를 했대요? 아드님이 몇 달 전에 실종 신고를 하셨는데 아마 좀 엇갈린 것 같은데. 그토록 애타게 찾던 아들이 오히려 할머니를 찾아달라며 실종 신고를 했답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그날 밤 연락을 받은 아들이 노부부가 지내는 폐가를 찾았습니다. 누구세요? 유인자 선생님 아드님이세요? 네. 아, 예, 저희 선생님하고 같이 촬영 중인 방송국입니다. 촬영이요? 무슨 촬영인데요? 뜻밖의 이야기에 당황한 아들. 노부부의 모습을 보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인데요. 아니 이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 버려진 집인데 여기서 이제 자리를 잡으셨대요, 1년 전에. 됐고요. 저는 오늘은 안 만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드님인데 뭐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 저희 집안 일이니까요. 네. 그만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를 찾겠다며 실종 신고까지 했던 아들. 만남을 코앞에 두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들이 다녀갔다는 소식에 왔어요. 할머니는 급히 마을 어귀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아들은 이미 마을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아니 근데 왔는데 왜 나도 안 만나고 그냥 갔대요? 아주 급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서.
아들의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혹시나 아들이 다시 올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다음 날 제작진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그가 운영하고 있다는 분식점을 찾았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어엿한 사장님.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할머니의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그분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만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러는지 저희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러시는지? 뭐 복잡한 일들이 있어요. 저도 뭐 쌓인 것도 많고. 노부부 이야기에 답답함을 토로하는 민수 씨. 장사까지 중단하더니 제작진을 이끌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아파트. 민수 씨의 고모가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저께 엄마를 찾았어요. 언니를 찾았다고? 예. 집 나가는데 어떤 분을 꼬셨는지 이상한 할아버지하고 같이 계시더라고. 할아버지? 뭔 할아버지? 아니 그 두 양반을 내가 버린 것처럼 돼버린 거야. 이 사람들이 그 두 분을 어떻게 나보러 어떻게 모시려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아니 지 자식 2번씩이나 버리고 간 애미를 이제 찾아서 뭘 어떻게 해주라고. 아버지인 줄 알았던 할아버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고 할머니는 자식을 2번이나 버린 매정한 어미랍니다. 대체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그러니까 5살 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추락사 하셨어요.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많이 어려웠죠. 민수야, 너 고몬에서 살면 어떨 것 같아? 내가 왜 공원에서 살아? 고몬의 집에 가면 텔레비전도 있고 겨울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잖아. 난 엄마랑 살는 게 좋은데 밥 잘 먹을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먹을 것도 없고 막 이래서 심리 썼던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리광도 못 피우고 뭔가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예감 같은 것들이 아마 어렸을 때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눈치를 많이 봤던 거예요. 어린 민수의 불안함이 엄마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걸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정확히 1년이 되던 날 엄마는 어린 아들만 남긴 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막 동네 막 찾아다녔던 기억이 나요. 고모 집에 들어가게 된 거죠. 살면서 엄마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어요. 항상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 스스로 너무 힘들었고, 그래 여자 혼자서 가난하게 살면서 어린애를 키우기가 어려웠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러면서 저는 좀 잊어버리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서로의 생사조차 모르고 살아온 40여 년의 세월. 그런데 3년 전 민수 씨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수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유인자 할머니가 어머니 맞으시죠? 무슨 일이신데요? 유인자 할머니께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급하게 수술을 하시긴 하셨는데 보호자분이 안 계셔서 저희도 수소문 끝에 아드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한 40년 넘게 있다가 병원에서 이제 만난 거죠. 병원비를 내고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저는.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저 여자가 엄마라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허비를 하나, 희생을 하나. 난 이제 잊고 살고 하는데 고민이 좀 많이 됐어. 모시지 않으면 저렇게 뭐 병원에서 쫓겨나서 또 길거리에서 나 앉아서 사실 텐데 이게 천륜인가 보다. 내가 모셔야 되겠나 보다. 그래서 집으로 모시게 된 거죠. 그렇게 엄마를 용서하고 받아주었던 민수 씨.
하지만 시련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아니 민수야,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아까 거래처 사람들이라고 몇 명 다녀갔어. 아마 저 조만간 집하고 회사하고 모두 날릴지 몰라요. 어머니도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 위기에 처했던 민수 씨의 사업. 그런데 때마침 모자에게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보세요.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네. 그런데요? 네? 얼마요? 외삼촌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집을 상속해 주셨어요. 외삼촌이 결혼도 안 하시고 자녀도 없고 그 위에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그 집이 한 17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가 좀 고비였거든요, 사업이. 고비만 좀 넘기면 되니까 어음만 좀 메꿨으면 됐거든요. 너무 잘 됐다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었던 민수 씨. 그런데 민수야, 그동안 엄마 돌보느라 고생 많았지. 너도 알다시피 엄마 이제 독립할 여건이 됐으니까 그만 떠난다. 그동안 고마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가. 사업적으로 좀 힘들었고 그걸 뻔히 알면서 돈이 생기니까 본인 혼자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또 가신 거잖아요. 뭐 어떻게 법적으로 나도 상속분을 조금이라도 되돌려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약간 실종신고를 한 거죠. 홀로 남았던 민수 씨를 키워준 고모 영신 씨. 1년 전 사업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던 조카에게 도움을 준 사람도 역시 그녀였습니다. 뭐 조그만 전셋집 하나 우선 살 수 있게끔 하나 해주고 콧구멍만한 그 구멍가게 하나 그거밖에 해준 게 없어요. 아유, 안 드셔? 아이 됐어. 이거 뭐야? 너 가게 월세도 제대로 못 내잖아. 너무 많잖아. 에? 빌려주는 거니까 네 열심히 일해서 얼른 갚아. 아이, 됐어요. 그 고모가 뭔 돈 있다 그래. 됐어. 월세야. 내가 또 어떻게 해서 아니야. 갚으라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아유, 하여튼간에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너도 옛날 일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좀 너도 좀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해. 이제 그만 엄마는 잊으라는 고모의 조언. 하지만 대체 그 많은 재산은 어떻게 된 것인지 민수 씨는 내막을 알아야겠습니다. 7억짜리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왜 그렇게 거지 행세를 하고 계신지 내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만나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 뒤 민수 씨가 할머니에게 상속되었던 집을 직접 찾았습니다. 여기 집주인 아들 되는 사람한테 뭐 좀 여쭤보려고 왔어요. 네? 이 집을 사서 오신 거세요? 그렇죠, 당연히. 계약하시고 들어오신 거시죠? 혹시 그 언제쯤 아니요. 계약하셨는 건지? 그런 거 제가 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뭐 좀 알아보려고요. 아유, 잘못하시고 오신 것 같고요. 저기 초인종 누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집이 분명한데 이미 주인은 바뀌어 있는 상황.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아보기 위해 부동산을 찾아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봤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3월 3일 상속을 받아서 지금 2014년 3월 9일부로 매매가 됐네요. 6일 정도 이게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게 굉장히 급매물로 나와서 좀 손해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날짜가 이게 3월 9일이면 어머니가 편지 써놓고 나가시기도 전인데 그 전이에요? 예, 그때 벌써 집을 팔고 나갈 준비를 하셨다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날 밤 드디어 민수 씨가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아, 됐어요. 나 오늘 그 집에 갔다 왔어요. 어? 어떤 집? 그 외삼촌 집. 그 돈 팔았죠? 그 집 팔았잖아. 판 돈 어떻게 하고 지금 길거리에서 이건 뭐예요 또 이 두. 그 돈 어떻게 하고 이러고 다니시는 거냐고. 예? 너 사업하는데 어음 막는데 돈 다 썼는데 그걸 지금 모르고 온 거야? 내 사업 어음을 그 돈으로 막았다고? 그 돈을 내가 원망한 썼어요? 나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엄마한테 10원짜리 한 장 받은 게 없어. 아니 왜 사람을 이렇게 사기꾼으로 만들어? 이제 와서 그 돈 다 쓰고 빈털털 되니까 아쉬우니까 아들 찾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 해도 그 너무하네. 자기 엄마한테 뭐 그렇게 뭐 대단하다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래. 저랑 아무 상관 없으시니까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혼자 먹고 살겠다고 나가셨으면 이제 알아서 사세요. 에? 나 도와드릴 수도 없고 내가 모시고 살 수도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사이 끝난 거예요. 아셨죠? 연락하지 마. 찾지도 말고. 그간 쌓였던 분노가 한 번에 터져버린 민수 씨. 아들의 가시돋친 말에 할머니는 한 번 붙잡지도 못한 채 아들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날의 충격이 컸던 탓일까요? 할머니가 식음을 전폐하고 말았습니다. 물 끓는다. 아유 죽 다 됐는데 먹고 싶네야지. 아우 싫어요. 따끈따끈한 좋아. 아우 싫어요. 아 시킨 뭐가 싫어? 아 귀찮아요. 힘내야지. 아유 싫어요. 어머니 저희가 혹시 어디 불편하신 거면은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 나 귀찮으니까. 예? 나가자고. 아유. 나가요? 아유. 할머니의 눈치를 살피더니 제작진을 끌고 집 밖으로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며 꽃을 꺾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아드님하고 어머님하고 너무 말씀이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건 네. 나도 모르 알거든.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단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저 사람은 절대로 거짓말은 안 해. 그것만 알고 내려가라고. 절대 할머니가 거짓말을 할 리 없다는 할아버지의 주장. 그날 밤. 이번에도 민수 씨를 위로해 준 사람은 고모였습니다. 그러게 바보같이 거길 왜 가냐고. 아니 그 큰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지. 어쨌든 간에 넌 옛날 일에도 집착하지 말고 네 하는 일에나 집중을 해서 하라고. 자식이 부모 속을 썩이는데 이거는 부모가 자식 속을 썩이니 애미라고. 아유 정말. 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서로의 가슴에 생채기를 남긴 할머니와 아들. 과연 모자는 실타래처럼 얽힌 오해를 풀 수 있을까요? 수 씨가 제작진을 호출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니 이렇게 두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좀 모셔오고 싶은데 어머니 모셔오시려고요? 또 할아버님까지 모셔올 수가 없습니다. 네. 할아버님이 있을 만한 뭐 거처나 뭐 좀 도움을 좀 청하면 어떨까. 모든 것을 운명이라 생각하고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민수 씨. 홀로 남겨질 할아버지가 걱정되어 제작진을 불렀던 것인데요. 되게 썰렁해진 것 같은데, 그쵸? 여기 세간살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썰렁해진 거 보니까 나가신 것 같아요. 네, 여기 짐도 다 챙겨 나가신 것 같아요. 늘 이곳을 지키고 있던 노부부의 살림살이들이 하나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짐작컨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이곳을 떠난 듯 했는데요. 혹시 마을 CCTV에는 두 사람의 행방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마을 회관을 찾았습니다. 폐가 인근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민수 씨. 그런데 이장님 잠깐 여기 뒤로 조금만 돌려봐요. 그래? 누군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할머니. 그런데 그 얼굴이 낯설지 않습니다. 다름 아닌 고모 영신 씨였는데요. 위협적으로 할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는 고모. 그런데 잠시 후 폐가에서 나온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주먹까지 휘두르게 된 아찔한 상황. 할머니의 중재로 고모는 겨우 자리를 떠났고 어찌된 일인지 노부부 역시 짐을 챙겨 급히 폐가를 떠났습니다. 좀 빨리 오셨으면 어머니 아버지도 뵈시고 또 여기서 좀 쉬다가 가시고 그럴 건데 그러니 좀 늦었어요. 대체 고모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날 밤 민수 씨가 고모를 찾았습니다. 엄마가 뭔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그랬거든. 너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니까 민수 좀 이제 그만 괴롭히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말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난리를 친다. 아우 세상에. 엄마는 뭐 있는 건 아니고? 아니 없어. 있긴 뭐가 있니. 그게 다예요? 그럼. 그리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갔어? 그럼 내가 왜 뭐하러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야 돼. 왜? 엄마는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있긴 뭐가 있다고 얘가 자꾸 이래. 너 자꾸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려면 가. 아우 나 진짜 너 이상 얘기하다 나 쓰러질 것 같아. 가라고. 아니 고모 가고 나서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내가 뭐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됐고 제발 좀 가라고. 피곤해. 아. 이상합니다. 평소와 달리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고모. 혹시 고모와 할머니 사이에 민수 씨는 미처 알지 못하는 속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인터넷에 눈에 띄는 영상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부부 사기단을 조심하라는 제목의 동영상. 한복을 벗긴 했지만 사라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분명했는데요. 제작진은 아들 민수 씨와 함께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맞으시죠? 어머니 맞으시죠? 네, 맞아요. 차를 보곤 손을 흔드는 할머니. 그런데 민수 씨와 제작진을 알아본 할머니가 그 길로 외면해버립니다. 아유 어디 가요? 엄마! 아유 어디 도망가요 자꾸? 왜 이래? 어딜 도망가? 뭘 잘했다고 도망가요? 너 나한테 뭐라 그랬어? 엄마 상관하지 말고 나한테 마음대로 살라며. 아 도대체 고모 만나서 무슨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야? 아무 얘기 없었어. 아무 얘기 없었는데 왜 갑자기 사라져요? 나도 몰라. 아 왜 얘기를 안 하고 왜 나를 둘 다 병신을 만들어요? 왜? 아 얘기해봐요 좀. 아니 숙모하고 얘기하고 싸움했던 거 그 얘기를 그대로 해주면 여가 이해를 왜 할 싸웠는데? 거 아니야. 고모랑 왜 싸웠는데? 아니 좀 얘기 좀 해줘야지. 이래 답답하게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할머니와 고모 사이에 아들이 모르는 일이 있긴 했었나 봅니다. 40년을 굳게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남편이 떠난 뒤 더욱 어려워진 형편. 언니. 그쯤 고모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언니, 오빠도 없는데 새 출발해야죠. 아가씨도 참. 민수도 있는데 무슨 새 출발이에요. 아니 그럼 우리 박씨 집안 장손 계속 이렇게 거지같이 키울 거예요? 사실 저희 민수가 저희 집안의 장손이에요. 근데 고모가 제가 사는 형편이 좀 아마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민수를 좀 자기한테 좀 맡기고 저보고 새 출발하라고 하면서 계속 설득을 하더라고요. 고모가 사는 게 시집가서 사는 거 보니까 저보다 좀 훨씬 잘 사는 것 같고 또 마침 또 저희 남편 사망보험금이 좀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좀 양육비를 좀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다 주고 저는 빈몸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아들을 향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 더욱 악착같이 살았던 할머니. 그런데 아가씨. 언니,
민수가 얼마나 똑똑한지 학원 한두 개로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아. 아무래도 애 양육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왔는데. 그래요? 얼마나 더 필요해요? 언니 형편 되는 대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 알았어요. 우리 민수는 잘 있는 거죠? 아유, 얼마나 잘 있는데. 걱정 붙들어 매요. 언닌 양육비나 제때제때 보내주세요. 나 가요. 제가 정말 열심히 벌어서 70~80%는 양육비로 다 송금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민수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고 등록금마저도 제대로 주지 않아가지고 학교에서도 아마 많은 좀 창피함도 당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 어디다 썼는지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배신감마저도 제가 들더라고요. 제가 키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엄마처럼 생각하는 고모를 제가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다 한번 해보세요. 가뜩이나 상처를 받은 아이한테 또 2번의 상처를 제가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얘기도 못하고 제가 혼자서 꾹꾹 참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거죠. 그리고 뜻밖의 상속을 받게 되며 기뻐했던 1년 전 그때 고모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근데 어쩐 일이세요? 다른 게 아니고 요즘 민수 상황 알아요? 사업 때문에 힘든 건 좀 알아요. 근데 그건 왜요? 이봐. 내가 이럴 줄 알고 보자고 했어요. 조금 힘든 게 아니고 지금 민수 부도 직전이에요. 엄마 그 돈 마련한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데 몰랐어요? 걔가 나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안 해서. 언니, 이번에 상속받은 집 팔아서 엄 좀 막아줘요. 그거 당장 안 팔릴 텐데. 그러니까 금매로 내놔야죠. 40년 동안 지 혼자 큰애인데 이거라도 언니가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상속받은 게 한 17억 정도 됐었어요. 한 5억 정도는 제가 손해를 보고 팔게 됐죠. 고모가 그거를 제가 주면은 민수가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가 잘 설득해가지고 내가 민수한테 줄 테니까 자기한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언제고 뭐 제가 또 민수한테 확인하면 되니까 그래서 또 고모를 또 믿고 또 제가 또 줬죠. 집을 판 뒤 고모의 권유로 여행을 다녀왔던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댁은 누구세요? 어머, 제가 이 집 주인인데요. 한 며칠 전에 이사 왔는데. 어머. 아니 그럼 혹시 전에 살던 사람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모 말로는 제가 준 돈 12억을 가지고도 어음을 100%를 못 막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민수가 지금 강원도로 빚쟁이 때문에 쫓겨나간다고 하면서 찾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 애미로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민수 씨를 찾아 강원도를 헤맸던 할머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 없었던 할머니는 결국 거리에서 정신을 잃게 됐다고 합니다. 이봐요. 괜찮아요? 이 고운 양반이 이렇게 소리지셨대. 일단 날 따라 갑시다. 이거 제 가면 쉴만한 곳이 있으니까 그쪽 가도록 합시다. 자자자. 그 할아버지가 폐가에서 사셨는데 거기 가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 같이 지내면서 민수를 찾아다녔던 거죠. 민수가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음 막아준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또 고모한테 또 당했구나 싶은 생각하니까 정말 민수한테 말도 못하고 고모가 또 어느 날 찾아왔지 뭐예요. 와서 둘이 노인네 할아버지하고 빨리 뜨래는 거예요. 또 공연이 또 일 또 많이 복잡해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민수한테 많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러고 나와버린 거죠. 모든 진실이 밝혀진 그날 밤. 할아버지는 고모의 집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하고 둘이 절로 올라갔는데 뭐 나야 뭐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래 궁금하면 한번 올라가 봐요. 그간 민수 씨와 할머니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며 돈을 가로챈 고모.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아, 엄마 집 나간다는 편지 다 고모가 쓴 거잖아. 그쵸? 어? 그 큰 돈 받아서 다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 좀 투자해서 불리려고 주식에 좀 넣어놨는데. 아니, 그 돈이- 됐어. 그게 왜 고모 돈도 아닌데 고모 맘대로 투자를 하냐고. 너 그렇게 말을 그게 섭섭하게 하는 거 아니지?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워줬는데 아이고. 이제까지 네가 큰 게 누구다? 고모. 누구다? 엄마 딸이잖아. 얘를 키워준 게 아니라 고모가 얘 재산을 갖다가 다 갖다 탕진한 거지요. 결국은 얘를 위해서 키워준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며 모자를 내쫓은 고모. 그녀가 돈과 함께 앗아간 것은 모자에 잃어버린 세월이었습니다. 다시 찾은 민수 씨 가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 사장이 워낙 마음이 좋은지 뭐 나이고 뭐 건강이고 생각 없이 나와서 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40년 쌓여있던 오해를 한 번에 풀 수는 없는 법. 모자는 아직 어색하기만 한데요. 서먹서먹하지 뭘. 그게 자꾸 이제 지내봐야지 정이 들고 뭐 이러는 거지. 갑자기 뭐 그 좋아지면은 뭐 인생 뭐 사는 건 뭐 아주 그냥 희낙낙이게. 엄마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좀 어색해요. 아직은. 예. 뭐 그렇게 별탈 없이 건강하신 거 보면 그래도 어르신이 옆에서 많이 지켜주셨던 것 같아서 많이 고마운데 사실 고맙다는 얘기도 한 번 못했네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마음을 좀 열고 저도 많이 못했으니까 이제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엄마 노릇 좀 잘해주고 싶고요. 좋은 처자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장가 좀 보내야 되겠어요. 이제 제 꿈이 그겁니다. 오해와 상처로 얼룩져 있던 40년의 세월을 지나 비로소 찾은 진짜 사랑. 이들 가족의 행복한 앞날을 기대하겠습니다.